하은이 아빠, 면접은 어떻게 됐나? 고마워요, 할머니. 저 합격할 것 같아요. 서준은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면접을 망쳐버리고 말았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폭설이 휘몰아치는 시장 골목길. 서준은 3살 하은이를 업고 할머니의 낡은 리어카를 끌며 울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강태준 회장이 그들에게 다가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창문 너머로 눈송이들이 미친 듯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100년 만에 폭설이라고 했던가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기상캐스터의 목소리는 어딘가 불안을 머금고 있었고 그 소리가 단칸방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창틀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찬바람이 서준의 맨발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보일러는 사흘 전에 꺼뒀습니다. 가스비를 아껴야 했으니까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서준은 낡은 다리미를 들어 올렸습니다. 전기세를 아끼느라 제대로 달궈지지도 않은 다리미였지만 그는 묵묵히 정장 바지에 구김을 펴나갔습니다. 다림질판 위에 놓인 정장은 3년 전 민서가 골라준 것이었죠. 백화점 세일 마지막 날 면접용으로 하나쯤 있어야 한다며 그녀가 직접 골라준 정장. 언젠간 꼭 필요할 거라며 웃던 그녀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통장 잔고 12만 원. 월세는 석 달째 밀려 있었습니다.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은이를 데리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태상그룹 최종 면접. 37번의 탈락 끝에 유일하게 붙은 면접이었습니다. 이력서를 넣을 때마다 돌아오는 건 무음의 거절뿐이었습니다. 미혼부, 경력 단절, 보육원 출신, 3개의 낙인이 서준의 이력서 위에 보이지 않는 도장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상그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 합격, 1차 면접 합격, 그리고 최종 면접까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아빠. 작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4살 배기 하은이가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덜 깬 눈을 비비면서도 아이는 아빠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새벽에, 이 추위에 때 한 번 쓰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는 딸아이. 하은이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아, 조금만 더 자도 돼. 아빠가 깨워줄게. 아빠 힘내.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4살짜리가 무엇을 알까요? 하지만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아빠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울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요. 서준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웃어야 했습니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긴장하고 있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떨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준은 벽 쪽을 바라봤습니다. 민서의 사진이었죠. 햇살 아래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던 날, 오빠, 나 예쁘게 나왔어? 라고 물었던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3년 전 민서는 그에게 중요한 말을 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아빠에게 우리 사이를 말할 거라고, 허락받고 올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며 웃던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나간 민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그녀의 차를 덮쳤고 서준은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을 잃었죠. 임신 8개월이었던 민서.
기적적으로 하은이만 살아남았습니다. 서준은 사진 속 민서를 향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꼭 해낼게. 하은이 잘 키울게. 지켜봐줘. 목이 메어왔지만 삼켰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폭설로 인한 긴급 휴원 안내.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은이를 맡길 곳이 사라졌습니다. 서준은 급하게 베이비시터 앱을 열어 찾아보았지만 돌아온 건 기상 악화로 배정 불가라는 메시지뿐이었죠. 아는 사람에게 연락해볼까 생각했지만 연락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서준에게 혈연이란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미혼부라는 딱지가 붙은 순간 세상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면접장에 4살짜리를 데려간다는 게 말이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지요. 면접관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뻔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번 면접을 놓치면 정말 끝이었습니다. 서준은 낡은 패딩을 꺼내 하은이에게 입혔습니다. 자신의 것이었지만 아이에게 더 필요했습니다. 목도리를 2번 감아주고 털모자를 깊숙이 눌러 씌웠습니다. 그리고 포대기로 아이를 등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하은이의 체온이 등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정작 자신은 얇은 코트 하나만 걸쳤습니다. 추위쯤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은이만 따뜻하면 됐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어제 꿈에서 보육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밤, 어둠 속에서 혼자 눈을 뜨고 있던 밤이 나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찾으며 울었지만 서준은 울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서준아라고 부르던 따뜻한 음성, 자신이 엄마라고 불렀던 것 같은 그 사람. 꿈이었을까요? 상상이었을까요? 32년이 지난 지금도 그 목소리만은 가끔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은 냉기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발목까지 쌓인 눈이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등에서 느껴지는 하은이의 작은 심장 소리가 서준을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콩닥콩닥. 그 소리가 서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눈보라 속으로 서준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눈 속에 발이 푹푹 빠졌습니다. 코트 사이로 파고드는 바람이 뼈를 애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민서를 위해서 서준의 뒷모습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얀 눈발이 그의 뒤를 덮었습니다. 그가 향하는 곳이 단순한 면접장이 아니라 32년간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는 길이라는 것을 이 순간에 서준은 알지 못했습니다. 서준과 하은이 타고 있던 버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차에 승객들의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운전기사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더 이상 갈 수 없다고요.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숨을 쉬었고 어떤 사람은 투덜거렸죠. 서준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얀 눈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태상그룹 본사까지는 아직 한참이나 남아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면접까지 1시간 10분.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 이 눈길에 아이를 업고 계산이 쉽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을까요? 주머니에는 10,000원짜리 한 장뿐이었습니다. 서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새벽같이 일찍 나온 것이
뛰면 됩니다. 죽으림을 다해 뛰면 겨우 시간 맞춰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코끝을 찔렀어요. 등에 엎인 하은이를 단단히 고쳐 묶고 서준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뛰기 시작했죠. 눈이 녹아 진흙탕이 된 곳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정장 바지가 더러워지면 안 됐어요. 면접에서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발밑을 살피며 눈이 쌓인 곳만 골라 밟았어요. 고맙게도 하은이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빠가 바쁘다는 걸 아는 것처럼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재래시장 골목이 나타났습니다. 이 길을 지나면 큰 도로가 나오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태상그룹 본사예요. 서준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때였습니다. 아빠, 저기. 하은이의 작은 손가락이 어딘가를 가리켰어요. 서준은 멈칫했습니다. 아이가 뭘 본 걸까요? 눈보라 속에서 뭔가 보일 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은이의 손가락은 분명히 골목 한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돌렸어요. 눈발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형체가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죠. 잔뜩 웅크린 작은 등. 서준의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느려졌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어요. 할머니였습니다. 78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진흙탕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채소 포대를 가득 실은 손수레 옆에서요. 바퀴가 진흙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연신 손수레를 밀어보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마른 팔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얼굴은 추위에 붉게 물들어 있었죠. 서준은 주위를 둘러봤어요. 상인들은 자기 가게 앞 눈 치우느라 바빴습니다. 한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렸죠. 지나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는 혼자였어요. 추운 진흙탕 속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채로요.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다시 봤어요. 50분. 면접까지 5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7번의 탈락 끝에 얻은 기회. 통장 잔고 12만 원. 석 달 밀린 월세. 이 면접에 떨어지면 정말 끝이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은 없었죠.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해요. 서준은 발을 뗐습니다. 한 발. 면접장 쪽으로요. 하지만 두 번째 발이 쇠사슬이라도 단 듯 떨어지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등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마른 어깨 서준은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게 어떤 느낌인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아빠, 할머니 힘들어 보여. 하은이가 속삭였어요. 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두 가지가 머릿속에서 충돌했어요.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순간 지나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죠. 하은이에게 어떤 아빠로 기억되고 싶은지 서준은 알고 있었어요. 서준은 방향을 바꿨어요. 할머니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진흙탕 앞에 섰죠. 정장 바지가 더러워질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눈이었어요. 이 눈보라에, 이 추위에 아이까지 업고 나타난 청년을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서준은 하은이를 업은 채 진흙탕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흙물이 바지를 적셨어요. 민서가 골라준 정장이 3년 동안 아껴왔던 그 정장이요. 손으로 바퀴 주변의 진흙을 파냈어요. 손끝이 얼음장처럼 굳어갔죠. 피부가 갈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바퀴가 빠졌습니다.
서준은 손수레를 밀기 시작했어요. 무거웠습니다. 채소 포대가 가득 실려 있었으니까요. 하은이까지 업고 있으니 몸이 비틀거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밀었죠. 마침내 언덕 위 작은 가게 앞에 손수레를 세웠습니다. 다 됐어요, 할머니. 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숨이 헐떡거렸어요. 등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무릎부터 아래는 온통 진흙투성이었죠. 차가운 공기가 땀에 젖은 등을 훑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후회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서준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놀람도 고마움도 아닌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시선이 서준의 얼굴에 꽂힌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서준의 얼굴을 한참이나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눈썹, 코, 입, 얼굴 전체를 훑듯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것처럼요.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걸리는 정적이 흘렀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서준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서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떼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 눈빛 속에 담긴 감정이 무엇인지 서준은 알 수 없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물기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갈라진 음성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주름진 손이 서준의 진흙 묻은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죠. 마른 손가락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서준의 손끝을 감쌌습니다. 할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서준은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고 손을 저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할머니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준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40분. 면접까지 4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두고 그냥 가기가 어쩐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잠시 후 할머니가 무언가를 손에 쥐고 나왔습니다. 작은 손거울이었어요. 은빛 테두리가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랬지만 어딘가 기품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닦아온 흔적이 역력했어요. 오래된 것들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아름다움이 느껴졌죠. 할머니는 그것을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들고 서준에게 내밀었어요. 이걸 자네한테 주고 싶어? 서준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할머니, 이건 안 돼요. 소중한 물건 같은데. 32년을 간직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32년. 그 숫자가 공기 중에 무겁게 떠돌았습니다. 서준은 손거울을 바라봤어요. 32년이라니. 그토록 오래 간직한 물건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준다고요. 정말 안 돼요, 할머니. 이건 너무. 이게 자네한테 행운을 줄 거야. 할머니가 고집스럽게 말했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었어요. 뭔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죠. 서준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하은이가 끼어들었어요. 우와, 예뻐. 하은이의 작은 손이 손거울을 향해 뻗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하은이에게 손거울을 건넸어요. 하은이는 손거울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차가운 골목에 햇살처럼 번졌죠. 예쁘지? 공주님 거울이야. 할머니가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주름진 손이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은이가 손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며 까르르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차가운 골목에 햇살처럼 번졌죠. 눈발 사이로 아이의 웃음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준의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 아이가 좋아하잖아. 받아줘. 할머니의 눈가에 다시 물기가 맺혔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서준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잘 간직할게요. 하은이에게서 손거울을 건네받았어요.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작은 무게.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차가운 은빛 테두리가 손끝에 닿았어요. 세월의 흔적이 담긴 표면이 손가락 사이로 느껴졌죠. 서준은 무심코 손거울을 뒤집었어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손거울 뒷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오래되어 희미해졌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준아 사랑해. 엄마가. 서준은 그 글자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서준.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서준이 있겠지만 이 순간 그 글자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출렁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발견한 것 같았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할머니, 이 글자는. 고개를 들었을 때 할머니는 멀리 가게 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등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더 묻지 못했어요. 물어도 될 것 같지 않았죠. 면접 가야 하지 않아? 어서 가. 할머니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죠. 서준은 손거울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서준에게 엄마라는 단어는 늘 공허한 울림이었습니다.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단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대답. 하지만 지금 주머니 속 손거울이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가 옆에 서 있는 것처럼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꼭 다시 찾아올게요. 서준은 깊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 담긴 감정을 서준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몸을 돌렸어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35분. 뛰어야 했어요. 전력으로 뛰어야 했습니다. 서준은 달리기 시작했어요. 진흙 묻은 바지가 다리에 달라붙었습니다. 코트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죠. 차가운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어요. 첫인상은 이미 망쳤습니다. 진흙투성이에 땀 범벅인 채로 면접장에 들어가야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아침과는 달랐어요. 새벽에 집을 나설 때만 해도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떨어지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 그 생각들이 쇠사슬처럼 몸을 옥죄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망설였지만 결국 옳은 선택을 했어요. 면접보다 사람을 선택했죠. 하은이가 아빠 힘내라고 말했을 때처럼 서준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경력이 없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서준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남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그는 좋은 아빠였어요. 주머니 속 손거울이 가슴에 닿았어요. 서준아 사랑해. 엄마가. 그 글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증거. 비록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사실만으로도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태상그룹 본사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에 햇살이 반사되어 눈이 부셨어요. 서준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잘 해낼 겁니다. 서준은 그렇게 믿었어요.
오늘 아침 할머니를 도운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결과가 어떻든 후회 없이 부딪히면 돼요.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골랐어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불안함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온몸을 채우고 있었죠. 진흙투성이 바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면접관들이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가 오늘의 서준이었으니까요. 서준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등에 업힌 하은이가 작게 웅얼거렸어요. 아빠 힘내. 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힘낼게요. 이 아이를 위해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민서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만난 할머니를 위해서도요. 주머니 속 손거울이 다시 한번 따뜻하게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태상그룹 본사 25층. 강태준 회장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그쳐가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덮인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죠. 60살. 태상그룹을 일군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웠어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최종 면접 지원자들이 도착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면접은 인사팀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참관하는 일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로비 쪽으로 향했어요. 로비에 내려가 보안실에 들렀습니다. 화면에 실시간으로 흘러가는 영상들. 태준의 시선이 어느 한 화면에 멈췄어요. 정문 쪽이었습니다. 누군가 뛰어들어오고 있었어요. 진흙투성이 바지,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등에 업힌 작은 아이.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32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눈보라 속에서 쓰러진 자신,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고 거리에서 쓰러졌던 그날, 차가운 눈 위에서 의식이 희미해져 가던 그 순간, 누군가 자신을 업어서 따뜻한 가게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마른 체구의 여인이었어요. 작은 손수레를 끌던 시장 상인. 그녀가 아니었다면 태주는 그날 밤 얼어 죽었을 겁니다. 화면 속 남자의 뒷모습이 그날의 기억과 겹쳤어요. 누군가를 업고 달리는 모습, 눈보라 속을 뚫고 전력으로 뛰는 발걸음. 태준의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일까요? 왜 아이를 업고 면접장에 뛰어오는 걸까요? 저 사람 오늘 면접 지원자인가? 네, 회장님. 윤서준이라는 지원자입니다. 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면접장에 내려가겠네.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태준은 이미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었습니다. 저 남자를 직접 보고 싶었어요. 면접장 앞에 도착했을 때 면접관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상태로 면접을 보겠다고요? 아이까지 데려왔다면서요. 말이 됩니까? 인사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진흙투성이 차림에 내 살배기를 데려온 지원자라니. 상식적으로 탈락이었습니다. 태준이 나타나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회장님? 면접 진행하게. 내가 참관하겠네. 면접관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반대하지 못했죠. 태준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시선은 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서준이 들어왔습니다. 진흙이 마른 바지, 땀에 젖은 코트, 그리고 등에서 내린 하은이를 손으로 잡고 있었죠. 면접관들의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하지만 서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맑고 또렷한 눈빛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 모습이 면접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서준이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준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당당했습니다. 비굴하지 않았죠. 면접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잠시 후 인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서준은 하은이를 뒤쪽 의자에 앉히고 면접석에 앉았어요. 하은이가 조용히 손거울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면접이 시작됐어요. 지원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서준의 눈빛이 초롱초롱해졌습니다. 질문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태상그룹이 사람을 중시한다는 점에 끌렸습니다. 제가 가진 건 성실함과 책임감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뜻하고 명쾌한 대답이었어요. 면접관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죠.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서준은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대답했어요. 긴장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아까 로비에서 뛰어오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태준은 서준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지만요. 분위기가 바뀐 건 중반부터였어요. 그런데요. 한 면접관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흙투성이 차림에 아이까지 데려오다니. 면접을 우습게 보는 겁니까? 서준의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곧 입을 열려는 순간 다른 면접관이 말을 잘랐죠. 준비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아이를 맡길 곳도 없었던 겁니까? 그게 면접은 자기 관리의 연장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와서 어떻게 신뢰를 드릴 수 있죠? 몰아붙이는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서준의 어깨가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아침에 품었던 자신감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태준이 입을 열었어요. 바지는 어떻게 된 건가? 조용하지만 무게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면접관들이 일제히 돌아봤어요. 회장이 직접 질문을 한다고요. 서준도 놀란 눈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서준이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아빠가 할머니 도와줬어요. 하은이의 맑은 목소리가 면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아이에게로 쏠렸어요. 하은이는 의자에서 내려와 아빠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에 은장 손거울이 들려 있었죠. 할머니 수레가 빠졌는데 아빠가 꺼내줬어요. 무릎 꿇고요. 그래서 바지가 더러워졌어요. 하은이의 순수한 눈이 면접관들을 향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어요. 태준의 시선이 하은이의 손에 멈췄습니다. 손거울, 은빛 테두리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딘가 낯익은 물건이었습니다. 태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면접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추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마무리였어요. 서준은 깊이 인사하고 하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망쳤다는 생각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문을 나서는 서준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저 손거울, 확인해야 했어요. 서준은 화장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손에 묻은 진흙을 씻겨야 했거든요.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떨어졌겠죠. 분명히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면접장에서 아이가 소리친 것도 부끄러웠어요. 물론 하은이 탓은 아니었지만요. 잠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준이 돌아봤습니다. 아까 구석에 앉아있던 회장님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단정한 정장, 흰머리가 섞인 짧은 머리, 눈빛이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따뜻함도 느껴졌죠. 그 손거울 잠깐 볼 수 있을까? 태준이 하은이에게 물었어요.
하은이가 서준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하은이가 손거울을 내밀었어요. 태준이 손거울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설마. 천천히 손거울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새겨진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서준아 사랑해. 엄마가. 태준의 숨이 멎었습니다. 32년 전 화재로 사망했다던 은인의 손자, 불길 속에서 사라졌다던 갓난아기, 그 아이의 이름도 서준이었습니다. 이 손거울 어디서 났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서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께서 주셨어요. 술에 바퀴가 빠진 걸 도와드렸는데. 시장? 할머니. 손수레. 태준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그 할머니가 바로 32년 전 자신을 살려준 은인이라면 그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어요. 태준은 손거울을 쥔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준은 영문을 모른 채 회장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은이만이 두 사람 사이에서 눈을 깜빡이고 있었어요. 복도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세 사람의 숨소리만이 공기 속을 떠돌았어요. 태준은 32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1993년 겨울, 28살의 태준은 눈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만 산더미처럼 남았어요. 아내도 떠났고 갈 곳도 없었죠. 손끝이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이 온몸을 덮어가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송이들이 눈꺼풀 위로 쌓였죠.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죽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이런 젊은 사람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마른 체구의 여인이었습니다. 46살쯤 되어 보였어요. 손수레를 끌고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던 것 같았죠. 여인은 태준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못 일어나겠어요. 그럼 엎혀. 여인이 등을 돌렸어요. 마른 몸이었습니다. 뼈만 앙상한 어깨. 하지만 그 등이 세상에서 가장 넓어 보였죠. 태준은 울면서 그 등에 엎였어요. 작은 가게였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파는 곳이었어요.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죠. 여인은 태준을 따뜻한 방으로 데려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차려왔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죠. 먹어. 배고프지?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렸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국을 마시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뜨거운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가슴이 저렸어요. 왜 그래, 젊은이. 무슨 일이야? 태준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사업 실패, 빚, 아내의 이별, 살고 싶지 않다는 것까지. 여인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나도 힘들었어. 딸이 출산하다가 죽었거든. 여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자만 남았어. 갓난아기. 그 아이 이름이 서준이야. 내가 키우고 있지. 딸이 남긴 건 손거울 하나뿐이야. 뒷면에 아이 이름을 새겼더라고. 서준. 그 이름이 태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손거울. 딸이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 그래도 살아야 해.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여인이 태준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자네도 살아.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며칠 동안 태준은 그 가게에서 지냈어요. 여인은 묻지도 않고 재워주고 먹여주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작은 요람이 있었어요. 갓난아기 서준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죠.
태주는 가끔 그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아이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떠나는 날 여인이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거 받아.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주름진 봉투. 오래 모아온 티가 났죠. 이건, 할머니, 이건 안 돼요. 내 전 재산이야. 빚 갚고 다시 시작해. 태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완강했죠. 태준의 손을 잡고 봉투를 꼭 쥐어주었어요. 받아. 자네가 성공하면 그때 갚으면 돼. 대신 약속해. 꼭 다시 일어서겠다고. 태주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어요. 그리고 약속했죠.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이 은혜를 100배, 1000배로 갚겠다고요. 일주일 뒤였어요. 서울로 돌아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신문에서 화재 기사를 봤어요. 시장 골목 채소 가게에서 불이 났다고요. 태주는 달려갔습니다. 숨이 넘어가도록 뛰었어요. 가게는 잿더미가 되어 있었어요. 검게 그을린 기둥들, 무너진 지붕, 타다만 채소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연기 냄새가 아직도 공기 중에 떠돌았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어요. 할머니와 아기가 안에 있었다고요.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살아있을 가능성은 없다고요. 불길이 너무 거셌다고요. 태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열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은인을 잃었어요. 은인이 목숨처럼 아끼던 손자도요.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더 빨리 성공했더라면, 더 빨리 돌아왔더라면, 태주는 그날 맹세했어요. 성공해서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고. 비록 돌아갈 곳은 없어졌지만 그 약속만은 지키겠다고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송거울이 있었습니다. 서준아 사랑해. 엄마가 32년 전 그 가게에서 본 송거울이었어요. 은인의 딸이 아들에게 남긴 유품. 은인이 보물처럼 간직하던 그 물건. 분명히 불에 타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송거울 어디서 났어?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죠. 서준이 대답했어요. 오늘 아침에 시장에서 할머니를 도와드렸는데요. 그분이 주셨어요. 재래시장 언덕 위에 작은 채소 가게를 하시더라고요. 바퀴가 빠진 손수레를 밀어드렸거든요. 재래시장, 채소 가게, 언덕 위. 태준의 숨이 멎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은인이 32년 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그분이 아직 살아계신 거예요. 잿더미 앞에서 흘렸던 눈물, 매년 제삿날마다 올렸던 술잔. 그 모든 것이 허망했지만 지금 태준의 가슴에는 기쁨만이 차올랐습니다. 태준은 송거울을 서준에게 돌려주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건네지도 못했죠. 그 시장이 어디지?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 수 있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준이 당황한 표정으로 위치를 설명했어요. 태준은 듣자마자 몸을 돌렸습니다. 서준이 뭔가 물으려 했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뛰었습니다. 60살의 몸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복도를 달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어서 계단으로 내려갔죠. 한 칸, 두 칸, 세 칸.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릎이 비명을 질렀죠.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32년이에요. 32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죄책감, 갚지 못한 은혜,
지키지 못한 약속, 잿더미 앞에서 흘렸던 눈물, 그 모든 것이 태준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정문을 나섰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느껴지지 않았죠. 태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 있었어요. 기다려주세요, 은희님. 제가 갑니다. 이번엔 꼭 찾아뵙겠습니다. 32년이나 늦어서 죄송합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2년 만에 눈물이었어요. 뜨거운 물줄기가 차가운 볼을 타고 흘렀죠. 한편 서준은 하은이를 업고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쇠사슬이라도 달린 것처럼요. 면접장에서 나올 때 면접관들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죠. 눈살을 찌푸리던 얼굴들, 진흙투성이 차림을 바라보던 시선들, 아이가 소리치는 바람에 당황하던 분위기. 망쳤어요. 완전히 망쳤습니다. 38번째 탈락이 눈앞에 보였어요. 통장 잔고 12만 원. 석 달 밀린 월세. 집주인의 최후 통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시장 골목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지나왔던 그 골목이었어요. 눈이 녹아 질척거리는 바닥.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닫고 있었죠. 석양빛이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언덕 위 작은 가게. 아침에 손수레를 밀어드렸던 그 할머니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냥 지나갈까요? 할머니. 하은이가 먼저 소리쳤어요. 기쁜 얼굴이었습니다. 작은 손이 할머니 쪽을 가리켰죠. 할머니 또 만났다. 아빠 아침에 만난 할머니야. 순자가 돌아봤어요. 서준을 알아보고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어머, 아까 그 청년이네. 면접은 잘 봤어? 서준은 애써 웃었어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렸죠. 네, 잘 보고 왔어요. 그래, 잘 됐네. 고생했겠다. 순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준의 거짓말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아침에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장사 잘했어. 저녁 먹고 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 괜찮긴. 은혜를 갚아야지. 어서 들어와. 날도 추운데. 순자가 서준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서준은 거절하지 못했어요. 작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낡았지만 정갈한 공간이었습니다.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어요. 순자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나왔어요. 하얀 김이 천장까지 피어올랐죠. 된장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먹어. 많이 먹어. 서준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죠. 뱃속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는 게요. 아침부터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하은이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순자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쁘게도 잘 먹네. 이름이 뭐야? 하은이요. 하은이? 예쁜 이름이다. 아빠 닮아서 착하네. 순자가 미소 지었어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서준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 하은이가 4살이라는 이야기, 아내가 3년 전에 떠났다는 이야기요. 그럼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거야? 네. 부모님도 안 계시고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순자의 숟가락이 멈췄어요. 잠시 무언가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보육원에서
순자가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네, 가족이 없어요. 하은이밖에요. 그래서 이 아이만큼은 꼭 잘 키우고 싶어요. 서준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익숙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순자는 한참 동안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어요. 순자가 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른 손이었지만 온기가 느껴졌어요. 힘내. 다 잘 될 거야. 자네 같은 사람은 하늘이 도와. 그 한마디가 서준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민서가 떠난 뒤로 3년.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서준은 옆에서 밥을 먹고 있는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으로 숟가락을 쥐고 열심히 먹는 모습. 입가에 국물이 묻어 있었어요. 가슴이 저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따뜻함을 더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받지 못했던 것들을요. 보육원에서 혼자 밥을 먹던 그 시절. 아무도 머리를 쓰다듬어 주지 않았던 그 밤들. 하은이에게는 그런 기억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힘들게 했으니까요. 추운 날씨에 업히고 다니게 하고 면접장에서 어색한 분위기를 겪게 하고요. 앞으로는 더 잘해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은아. 서준이 부드럽게 불렀어요. 응? 하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가에 밥풀이 묻어 있었죠. 아빠가 많이 사랑해. 알지? 하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나도 아빠 사랑해. 순자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청년이 왜 이렇게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만난 사이인데 오래 알던 사람 같았죠.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작은 가게 안에 노란 불빛이 따뜻하게 퍼졌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죠. 밖에서는 누군가가 이 가게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는 발걸음이었죠. 32년의 세월을 건너온 발걸음. 태주는 시장 골목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60살의 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2년이었어요. 32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은인.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골목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어요. 시장 상인들이 짐을 싸고 있었죠. 언덕이 보였어요. 서준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언덕 위 작은 채소 가게. 노란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죠. 따뜻한 빛이었어요. 태준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틈으로 안이 보였어요.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흰머리, 주름진 얼굴, 32년 전 자신을 업어주었던 그 등. 틀림없었어요. 태준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문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게 안에서 서준이 그 모습을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저 사람, 오늘 면접장에서 구석에 앉아있던 회장님이었어요. 송거울을 보더니 시장 위치를 물었던 그분. 태상그룹의 강태준 회장. 왜 여기까지 온 걸까요? 그리고 왜 가게 앞에서 울고 있는 걸까요? 할머니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서준은 하은이를 아는 채 조용히 지켜봤어요. 문이 열렸어요. 순자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누군가가 가게 앞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저기, 누구세요? 저 태준입니다. 32년 전에 눈 속에서 쓰러져 있던
그때 어르신께서 저를 업어주셨잖아요. 순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설마, 그때 그 청년이? 네, 저예요. 어르신, 살아계셨군요. 태준이 바닥에 이마를 찧었어요. 절을 했습니다. 화재 소식 듣고 달려갔어요. 잿더미만 남아 있었죠. 모자 사망 추정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날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태준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32년 동안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갚지 못한 은혜, 지키지 못한 약속. 매년 제삿날이면 술을 올렸어요. 어르신과 손잡은 영정 앞에요. 저만 살았다는 죄책감으로요. 성공하면 할수록 더 괴로웠어요. 순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주름진 볼을 타고 뜨거운 물줄기가 흘러내렸죠. 일어나요. 어서 일어나. 순자가 태준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았어요. 마른 팔로 태준의 등을 토닥였죠. 잘 됐구나. 정말 잘 됐어. 그때 자네 보내면서 걱정했거든. 빚에 쫓기던 젊은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근데 잘 될 줄 알았어. 눈빛이 살아있었거든. 태주는 순자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60살 노인이 78살 할머니 품에서 오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계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에는 다른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오래 참아왔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나는 살았지만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손자는 잃었어.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손자를 안고 뛰쳐나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아이가 없었어. 연기 속에서 놓쳤나 봐. 사람들 사이에서 밀리다가 32년 동안 찾았어. 경찰에도 신고하고 보육원도 다 뒤졌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순자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32년 동안 삼켜왔던 울음이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딸도 잃고 손자도 잃고 그 죄책감으로 32년을 살았어. 하루도 그 아이 생각 안 한 날이 없어. 서준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손자, 화재, 32년 전. 왠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32년 전 은혜를 이제야 갚겠습니다. 그리고 서준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혹시... 태준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손거울 뒷면의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손잡은 이름이 뭐였습니까? 서준이. 윤서준. 서준의 숨이 멎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죠. 태준이 서준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면접장에서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손거울 뒷면에 서준아 사랑해 엄마가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이름도 윤서준이에요.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했고요.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손거울의 서준이라고? 서준도 얼어붙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 얼굴도 몰라요. 태어난 곳도 몰라요. 세 사람의 시선이 엇갈렸어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자가 서준을 바라봤어요. 서준이 순자를 바라봤죠. 태준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설마. 순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설마. 서준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설마.
태준도 같은 말을 중얼거렸죠.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당장 검사하겠습니다. 유전자 검사를요. 제가 아는 병원에서 긴급으로 진행하면 내일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순자가 서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준의 볼을 만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이 눈, 우리 딸이랑 똑같아. 이 코도, 이 입도. 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오늘 아침에 우연히 도와드린 할머니가, 오늘 면접을 본 회장님의 은인이,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친할머니일 수도 있다니. 32년 동안 찾던 손자가 바로 자신일 수도 있다니.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하은이가 서준의 다리를 잡아당겼어요. 아빠, 왜 그래? 왜 울어? 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죠. 순자도 울고 있었습니다. 태준도요. 작은 가게 안에 세 사람의 울음소리가 퍼졌어요. 32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가게 창문에 부딪혔죠. 진실은 내일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세 사람의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운명이 이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준은 반지하 방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손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뒷면의 글자가 보였죠. 서준아 사랑해. 엄마가 정말일까요? 오늘 만난 그 할머니가 정말 자신의 친할머니일까요? 믿기 어려웠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하은이가 옆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서준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손끝이 떨렸죠.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순자는 가게 안작은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서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눈, 딸과 똑같던 그 눈, 이마 모양도 코도 입술도 어쩜 그렇게 닮았을까요? 그 애가 나를 엄마라고 불렀는데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베개가 젖었죠. 태상그룹 본사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태준이 비서실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죠. 32년 전 화재 기록을 전부 조사해. 당시 피해자 명단, 병원 기록, 보육원 인계 기록, 모든 걸 뒤져. 밤을 새워서라도 찾아. 비서들이 밤새 움직였어요. 경찰 기록, 소방서 기록, 병원 기록,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새벽 3시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어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993년 1월 15일 화재 기록. 피해자 명단에 박순자와 손자 박서준은 사망자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어요. 실종자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다른 기록이 있었어요. 신원 미상 남아, 추정 나이 생후 6개월, 화상 흉터 왼쪽 어깨, 보호자 불명, 보육원 인계. 보육원 인계라고? 네. 사망이 아니라 보육원으로 인계된 겁니다. 당시 혼란 속에서 신원 파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울지도 않았고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태준이 다음 장을 넘겼어요. 보육원 입소 기록이 있었습니다. 1993년 1월 17일 입소. 남아. 추정 나이 6개월. 왼쪽 어깨 화상 흉터. 이름 미상 후일 윤서준으로 명명.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어요. 입소 날짜. 나이. 화상 흉터. 태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준 씨의 왼쪽 어깨에 흉터가 있는지 확인했나? 네. 면접 서류에 첨부된 건강검진 기록에 왼쪽 어깨 화상 흉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태준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진짜였어.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이제 유전자 검사 결과만 남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서준은 여전히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사를 받은 뒤 아무 소식이 없었죠. 하루가 1년 같았어요. 밥맛도 없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죠. 손거울을 수백 번도 더 들여다봤습니다. 글자가 닳도록요. 어쩌면 자신이 너무 기대하는 건 아닐까. 결과가 다르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그리고 사흘째 아침, 서준 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올 수 있습니까? 태준의 목소리였어요. 서준은 하은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병원 로비에 순자가 먼저 와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태준이 두 사람을 회의실로 안내했죠.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결과입니다. 태준이 봉투를 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꺼내 펼쳤죠.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전문 용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결론란. 친자 확률 99.97%. 박순자와 윤서준은 직계 혈연 관계입니다. 순자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온몸이 떨렸죠. 무릎이 꺾였습니다. 서준아. 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32년이었습니다. 32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이 없다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32년 동안 자신을 찾던 할머니가. 할머니. 서준의 입에서 그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호칭이었어요. 목이 메었죠. 내 할머니. 순자가 서준에게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서준을 껴안았습니다. 서준아, 내 손자, 살아있었구나. 32년 동안 찾았어. 하루도 안 잊었어. 서준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32년 동안 삼켜왔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이제야 찾은 거예요?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그때 놓쳐서 32년 동안 미안했어.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32년의 세월이 눈물과 함께 쏟아졌습니다. 찾고 찾던 가족,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던 손자, 드디어 만났어요. 하은이가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서준의 등을 토닥였죠. 아빠, 울지 마. 서준이 하은이를 끌어안았어요. 하은아, 이분이 할머니야. 아빠의 진짜 할머니. 하은이가 순자를 올려다봤어요. 진짜 할머니? 순자가 하은이의 볼을 쓸어내렸습니다. 눈물 사이로 웃음이 번졌어요. 그래, 증조 할머니야. 우리 하은이. 태준이 한 발짝 물러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2년 전에 빚을 갚은 것 같았어요. 은인의 손자를 찾아드렸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며칠간 내리던 눈이 그쳤어요. 하늘이 맑게 개었죠. 오랜 어둠이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뒤바뀌었던 운명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32년의 기다림 끝에요. 태준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높은 천장 아래 넓은 거실. 커다란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넓은 거실에 네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 순자, 서준, 그리고 하은이.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였어요. 순자가 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렸어요. 딸을 잃고 내가 왔어. 순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딸이 너를 낳고 떠났어. 산후 우울증이었어. 서준아, 넌 엄마 얼굴을 모르지. 내가 태어나고 3개월 만에 엄마가 떠났거든. 난 딸을 잃었지만 내가 남았으니까 버틸 수 있었어. 넌 내 딸이 남긴 선물이었어. 딸이 놓고 간 마지막 선물. 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죠. 그런데 너마저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순자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난 2번 죽은 거야. 딸 잃고 1번 죽고 손자 잃고 또 1번 죽었어. 32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 서준이 순자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의 마른 몸이 느껴졌어요. 뼈만 앙상했죠. 할머니.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뜨거운 물줄기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가 기억하는 엄마 목소리가 있어요. 보육원에서 잠들기 전에 항상 떠올랐던 목소리요. 따뜻하고 낮은 목소리. 그 목소리가 저를 잠들게 해줬어요. 32년 동안요. 서준이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봤어요. 눈물 사이로 할머니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게 할머니였군요. 전 할머니를 엄마라고 불렀던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엄마가 할머니였어요. 순자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준도 함께 울었어요. 2 사람의 울음소리가 넓은 거실에 퍼졌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32년 전에 은인과 그 손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죠. 한참을 울고 나서야 순자가 눈물을 닦았어요. 밥 먹자.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4사람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서준은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태어나서 처음이었죠. 서준아.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내분은? 하은이 엄마는 어떻게 됐어? 서준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3년 전에 떠났어요. 떠났다니? 교통사고였어요. 어딘가로 가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날 저한테 메시지만 남기고.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름이 민서였어요. 강민서.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태준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핏기가 싹 가셨어요.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거실에 울렸죠. 뭐라고?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귀를 의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강민서라고 했어? 서준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어요. 회장님의 표정이 너무 이상했죠. 네, 강민서요. 아내 이름이에요. 태준의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강민서, 언제 태어났어? 1992년 3월이요.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사고는 언제 났어? 2022년 11월 17일이요. 왜 그러세요, 회장님? 태준의 손이 테이블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어디서 사고가 났어? 강남 교차로요. 그날 어딘가로 가다가. 강남 교차로. 태준이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혹시 사진을 볼 수 있을까? 태준의 눈에서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준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설마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서 사진을 찾아 태준에게 보여줬어요. 태준이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민서야. 태준이 휴대폰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어요. 화면 속 여자,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내 딸이야. 민서는 내 딸이야. 서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죠? 민서가 회장님의 딸이라고요. 그날 아침에 민서가 나한테 전화했어. 태준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아빠, 오늘 시간 있어요?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요. 남자친구예요. 근데 나는 바쁘다고 나중에 보자고 했어. 회의가 있다고. 그게 마지막이었어. 마지막 통화. 서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한테도 민서가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날 서준이 떨리는 손으로 음성 메시지를 찾았습니다. 3년 동안 지우지 못한 메시지. 매일 밤 듣던 아내의 목소리.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오빠, 나 지금 아빠 만나러 가는 길이야. 밝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우리 사이 말할 거야. 아빠가 오빠 만나면 분명 좋아하실 거야. 오빠 너무 착하고 열심히 살잖아. 아빠도 그런 사람 좋아해. 걱정하지 마.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사랑해, 오빠. 조금만 기다려. 좋은 소식 가지고 갈게. 메시지가 끝났습니다. 태준이 무너졌어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서야, 아빠한테 오고 있었던 거야. 3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어요. 마지막 목소리. 태준이 오열했습니다. 서준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돼요? 순자가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하은이가.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하은이를 바라봤어요. 작은 아이가 겁먹은 눈으로 어른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은아. 태준이 아주 조심스럽게 하은이에게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민서의 눈이었습니다. 민서의 코였어요. 민서의 입술이었죠. 내 손녀였어.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은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오열했어요. 엄마를 닮았구나. 우리 민서를 닮았어. 하은이가 작은 손으로 태준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할아버지, 울지 마요. 태준이 하은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3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손녀. 딸이 남긴 선물. 순자가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서준도 설마 하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32년 전 할머니의 은인이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아내 민서의 아버지, 하은이의 외할아버지, 그리고 자신은 할머니의 친손자이자 회장님의 사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거야. 모두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32년 전에 내가 태준 씨를 구한 게 우연이 아니었어. 하늘이 이날을 위해 맺어준 인연이야. 우리 서준이와 민서가 만난 것도, 하은이가 태어난 것도 모두 정해진 거야. 순자가 서준과 태준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린 남이 아니야. 처음부터 가족이었어. 하늘이 떼어놨다가
다시 모아준 거야. 네 사람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와 손자, 장인과 사위, 증조할머니와 증손녀, 외할아버지와 외손녀, 세 겹으로 엮인 가족, 피보다 진한 인연. 하은이가 작은 손으로 어른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우리 이제 다 같이 살아? 순자가 하은이의 볼을 쓸어내렸습니다. 눈물 사이로 웃음이 번졌어요. 그래, 다 같이 살자. 이제 안 떨어져.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하늘이 온통 주황빛이었습니다. 오랜 이별과 상실 끝에 찾아온 기적이었습니다. 32년의 기다림 끝에요. 1년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봄꽃이 만개해 있었어요. 작년 이맘때는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죠. 그 눈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서준은 태산그룹 기획팀 팀장이 되었어요. 38번의 면접 탈락 끝에 찾아온 자리였죠. 하지만 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장인어른 덕분이 아니라는 것을요. 밤낮 없이 일했어요.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죠. 서준 팀장, 이번 프로젝트 정말 대단했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서준이 이끈 신규 사업이 큰 성과를 냈거든요. 3개월간 밤낮 없이 매달린 결과였습니다. 태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위가 아니라 인재로서 인정받는 모습, 민서가 사랑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죠. 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 민서의 눈이 틀리지 않았어요. 잘했어, 서준아. 태준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퇴근길, 서준은 꽃집에 들렀습니다. 하얀 장미 한 다발을 샀어요. 민서가 좋아하던 꽃이었죠. 집에 도착하니 저녁 노을이 창문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넓은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증조할머니, 이거 봐요. 하은이가 그림을 들고 뛰어왔어요. 5살이 된 하은이는 이제 강하은이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우리 하은이가 그렸어? 예쁘다. 이건 증조할머니, 이건 외할아버지, 이건 아빠, 이건 나. 하은이가 손가락으로 그림을 가리켰어요.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근데 여기 하늘에 있는 건 뭐야? 태준이 물었습니다. 엄마요. 엄마는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잖아요.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순자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서준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손에 작은 액자를 들고 있었죠. 하은아, 아빠가 선물 가져왔어. 하은이가 달려왔습니다. 뭐야, 뭐야? 서준이 무릎을 꿇고 액자를 보여줬어요. 민서의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민서. 그 아래 손글씨가 적혀 있었죠. 하은아, 엄마가 하늘에서 항상 지켜볼게. 사랑해. 이건 엄마가 하은이 태어났을 때 써둔 거야. 방에 걸어줄까?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준이 하은이 방에 액자를 걸어줬습니다. 침대 맞은편 하은이가 매일 볼 수 있는 자리였죠. 햇살이 액자 위로 쏟아졌어요. 이제 매일 아침 엄마한테 인사하자. 알았어. 엄마한테 매일 이야기할 거야. 하은이가 액자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하은이 왔어요. 오늘 유치원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림 잘 그렸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준도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을 감추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서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서가 보고 싶었어요. 이 모습을 함께 보고 싶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네 사람이 둥근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순자가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할머니,
밥 맛있어요. 하은이가 입을 가득 채우며 말했습니다. 볼이 볼록해졌어요. 순자가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눈가에 잔주름이 깊어졌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 하은이 많이 먹어. 할머니가 더 해줄게. 태준이 밥을 먹다 말고 하은이를 바라봤어요. 민서가 어렸을 때 모습과 닮았습니다. 하은아, 행복하니? 응. 외할아버지, 아빠, 증조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좋아요. 엄마도 하늘에서 보고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요.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행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요. 민서가 남겨준 행복이었죠. 서준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순자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응? 저 할머니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순자가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서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제가 다시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순자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보육원에서 제가 기억하는 유일한 엄마 목소리가 할머니였잖아요. 32년 동안 그 목소리 떠올리며 잠들었어요. 이제야 그게 할머니였다는 걸 알았는데 다시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래. 그 소리 듣고 싶었어. 32년 동안. 서준이 순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엄마. 순자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32년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태준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2년 전 눈 속에서 자신을 업어주었던 할머니. 그 할머니의 손자가 지금 자신의 사위가 되어 있었죠. 어르신. 태준이 순자에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32년 전에 저를 살려주셨죠. 그때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전 죽었어요. 빚에 쫓기다 얼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르신 손자가 제 사위가 되고 제 딸이 남긴 아이가 어르신의 증손녀가 됐어요. 민서가 우리를 이어줬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에요.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깊이 절을 했어요. 남은 생에 모든 걸 다해 이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요. 그게 32년 전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민서가 원하는 일이에요. 순자가 태준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주름진 손에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말 마. 우린 이미 가족이야. 은혜 같은 거 없어. 그냥 가족이야. 하은이가 어른들 사이로 끼어들었어요. 작은 손으로 모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끼워줘요. 하은이도 가족이에요. 네 사람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뒤섞였어요. 따뜻했습니다. 서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죠. 민서야. 서준이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우리를 이어줬어. 할머니랑 나를, 장인어른이랑 나를, 하은이랑 우리 모두를. 내가 없었으면 이 가족은 없었어.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엔 내가 떠나서 원망했어. 왜 나를 두고 갔냐고. 근데 이제 알겠어. 내가 떠나면서 우리를 이어준 거였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보고 싶어. 태준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가가 젖었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잘 지킬게. 내가 사랑한 사람들. 내가 남긴 가족. 하은이도 서준이도 어르신도. 아빠가 목숨 걸고 지킬게. 하늘에서 지켜봐. 우리 잘 살고 있어. 순자가 서준과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에 온기가 담겨 있었어요. 민서 덕분이야. 그 아이가 우리를 모아줬어.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야.
이제 울지 말고 웃자. 우린 가족이니까. 민서도 그걸 원할 거야. 하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민서를 닮은 웃음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가족이에요. 엄마도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예요. 봄 햇살이 거실로 쏟아졌습니다. 따스한 빛이 네 사람을 감쌌어요.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얼굴들이었죠. 1년 전 폭설이 내리던 그날, 서준이 넘어진 할머니를 도와드린 그 순간, 그 작은 선행이 이 모든 것을 이어줬습니다. 손거울 속 엄마의 글자가 할머니로 이어지고, 할머니의 은인이 장인어른이 되고, 민서가 모두를 연결하고 하은이가 그 사랑을 이어받았어요. 폭설이 데려온 가족이었습니다. 기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은이가 액자 앞에 섰어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오늘도 착하게 지낼게요. 사랑해요. 민서의 사진도 웃고 있었어요. 마치 대답하듯이 햇살이 액자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 뒤에서 서준과 태준과 순자가 하은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을 꼭 잡고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폭설이 데려온 가족. 폭설 속에서 당연하게 넘어진 할머니를 일으켜 세운 서준의 작은 손길이 떠오릅니다. 그의 선행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전해져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복한 순간이 더 크고 무한하길 바라봅니다. 따뜻한 마음을 함께 전하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언제나 행복하세요. 지혜로운 사연이었습니다.